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문 대통령님께서 순서대로 오스트리아에 방문하셨다가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에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하고 언어적인 면이나 또 이런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사람들하고는 되게 친근한 그런 나라예요.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왕을 모시는 나라다 보니까 스페인 풀네임이 에스파냐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 대통령님께서 스페인에 국빈 방문하셨을 때 펠리페 6세라는 국왕이 나와서 환영식을 했는데 이 국왕님께서 이 키가 엄청 크세요. 저처럼 2m가 좀 안 되는 196인데 이 장신인 펠리페 국왕 6세께서 어떻게 문 대통령님을 의전했냐면 스페인 왕실 전통 의전으로 국악대와 의장대 300명 그리고 기마대 30명이 펠리페 6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랑 함께 마중을 나와서 오스트리아에 이어 한국 애국가와 이어서 스페인 국가를 차례대로 연주하면서 공식적인 환영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께서는 펠리페 6세에게 2019년 기준 한국인 60만 명이 넘게 스페인에 여행을 오며 방문했다고 전하셨고, 한국에서는 음식이나 의류 같은 걸로 스페인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하면 뭔가 막 화려하고 막 그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나라잖아요. 아무튼 이런 문 대통령님의 말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시국인데 문 대통령님께서 경제인 협회에 참석한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날 스페인에서 국빈 만찬으로 경제인 참석 규모가 엄청났다고 해요. 경제인들이라면 말 그대로 스페인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제가 아는 건 대표적으로 자라 회장이 있죠. 대박 부자인데, 그런 경제인들, 그런 스페인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역대급으로 많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감사하다, 그라시아스,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솔직히 이런 모습만 봐도 스페인에서 얼마나 이런 한국에 관심이 있고, 솔직히 경제인들 다 이렇게 막 소개시키고 이러는 게 그만큼 비중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 거주하시는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가봐서 분위기를 좀 아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았겠죠. 설렜겠죠. 문 대통령님 오셨대 하면서 막 보러 가고, 이 심지어 이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이 진짜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솔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솔방울 할 때 그 솔 광장, 제 이름이랑 똑같은데 솔이 이 스페인 말로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 말로는 솔레, 비슷비슷해요. 알아듣기가 편해요. 이태리 말 할 줄 알면, 스페인어는.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지난 16일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말로도 기사가 뜰 정도였는데, 이게 이태리 말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문 대통령님의 성 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마지막에 Tutto son territorio coreano, 똑같아요. 이태리 말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태리 말로는 Tutto è territorio coreano 이거거든요. 되게 비슷한데, 직역을 해보자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난리가 났죠 지금.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 3인자 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3인자 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죠. 그리고 이게 이 스페인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해외 반응인 건데, 이게 솔직히 여러분 엄청난 해외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이 독도가 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에서 내 거다 무슨 소리냐, 최근에 또 올림픽 지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 보이콧 막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왜냐면 스페인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이런 엄청난 자료를 공개해 준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 지도가 지금 엄청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조선 왕국 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이게 장 바티스트 부르기뇽 당빌. 이게 솔직히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이게 불어거든요. 불어로 하면요, 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뭐 이렇게 발음을.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이게 서양인이 만든 이 조선의 지도 중에서 가장 현존하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신빙성으로 따지자면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료 자체가. 지도를 자세히 보면 뭐 옛날에 그린 거니까 좀 이렇게 삐뚤삐뚤되고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죠. 지금 구글 위성으로 이렇게 제대로 찍어내는 거랑 그때 당시 이걸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거 그렸을 텐데 예, 좀 퀄리티 차이는 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 심지어 독도, 울릉도, 심지어 저기 밑에 대마도도 보여요. 대마도도. 그러니까 이 지도에 옛날 대한민국 영토, 한국 영토의 대마도도 우리 거였다.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정의 나라 스페인에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이런 좀 힘을 실어준 거고, 결정적으로 스페인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 건데, 여러분 제가 이탈리아에 사니까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과연 이 독도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자료 찾아보면서 너무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나와 있는 이탈리아 위키피디아를 참고해 봤더니 여기 보면은 독도를 로체 디 리앙코트라고, 로체가 이제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이제 섬으로 독도, 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쪽에서는 큰 뭐 바위, 뭐 돌 이렇게 좀 직역이 되더라고요. 이 리앙코트는 이것도 불어예요. 그래서 이 발음도 Liancourt. 리앙쿠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아니 독도를 그냥 독도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로체 디 리앙쿠라고 하는지 알아봤더니 이 서양 쪽에서는 자신들만의 이렇게 막 부르고 싶은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현대를 윤다이라고 부른다거나 삼성을 삼숭그로 부르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독도에서 이 서양의 프랑스 고래잡이가 1849년도에 이 섬을 딱 발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Liancourt. 리앙쿠라고 해요. 그래서 리앙쿠 돌, 리앙쿠 바위가 서양에선 독도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건데, 아무튼 이탈리아 위키피디아를 참고해보면 이 독도는 이제 뜻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섬,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일본어로도 쭉 나오는데, 일본어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이제 이게 뜻이 대나무 섬, 이제 밤부가 대나무거든요. 밤부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 위키피디아가 진짜 좀 아쉬운 게 마르델 자포네제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해라 그러잖아요. 동쪽에 있는 바다 해자 해가지고 이제 동해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 이 위키에서는 동해, 이스트 씨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마르델 자포네제래. 마르델 자포네제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본 해, 일본 바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일본 해에 있는 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위키에는. 그래서 이제 막 뒤에 설명 쭉쭉 나오는데 보면은 1945년 한국이 일본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5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행정부가 통치해온 섬이지만, 이제 그 뭐 북한, 일본 해가지고, 심지어 북한도 있네요. 북한, 일본 해가지고 이렇게 주권들을 둘러싸서 지금까지도 약간이 아니죠, 꽤 큰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아니 이걸 제가 읽어보고 이거 이탈리아 완전 중립기업 받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프로필에는 밑에 로칼리타라고 이제 그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 국기 있고 꼬레 델 소데라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거라고 이제 100% 인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구나, 위키피디아가 인정하면 뭐 다 말 다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아쉬워. 설명이 너무 아쉽고, 이탈리아만 해도 완전 중립기업 받고 가는 거다 보니까 스페인이 이렇게 막 독도 이거를 촥 보여준 거는 의미가 더욱 부각되지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이게 완전 시원한 답이 안 나와서 이탈리아 위키는 다시는 안 보는 걸로 제가 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오늘은 좀 이야기가 분산되긴 했지만, G7을 시작으로 이제 오스트리아까지 오시고 또 스페인까지 오신 문 대통령님의 일정을 제가 이 해외 언론과 한국 언론을 찾아봐가지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렸고요. 올해는 G20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10으로서 지금 막 언론 보면 사실상 G8이다, 뭐 G7에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 뭐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은 G10으로서 G20에 들어가는 국가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G20가 이곳 로마에 개최될 예정인데, 지금 아주 가슴이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G20 때 세계 20개국의 정상회의가 이곳 로마에서 진행될 때, 제가 기회만 된다면 대사관 연락해보고 이거 혹시 이거 라방 찍어도 되냐 뭐 이런 것 좀 알아봐야죠. 이걸 찍을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가능하다 하면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월 달에 있을 G20 때 한 번 더 이 문 대통령님 관련된 그런 우리나라 위상 또 우리나라의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잠깐 멈췄었던 이탈리아 장인을 찾아서 2탄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